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축하드려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거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 네, 뭐 이제 국내로 압송이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얘기해왔고 변호사비 대납도 부인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초창기는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검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 보시죠. 김성태, 이재명 방북 비용을 북한에 돈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으로 가보시죠.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상반기에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답니다. 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1억 되죠. 그 당시에 북한의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으로 대납을 했고 하반기 저 300만 달러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36억 정도 돼요. 근데 김성태가 최근에 검찰에 2019년 하반기에 북한에 전달한 300만 달러 36억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경비였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죠.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의 대북 송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경비였다. 글쎄요, 뉴스네요. 이게 지금 북한에 지금 100억 가까운 좀 우리 돈을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기 위해서 방북을 해야 된다. 아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나오려면 왜 방북을 해야 됩니까? 북한에다 그것도 그 방북을 위해서 100억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북풍 공작하고 뭐가 다른 거죠? 어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상납을 하고 북한에 가서 악수하고 손잡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국내에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북한과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통령 되면 북한과 평화가 올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서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글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쉽게 얘기하면 하노이에서 이루어졌던 혹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런 회담들이 생각나는데 북한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저 돈이 100억 원이 북한에 가면 저게 누구한테 쓰이겠습니까? 저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겠습니까? 김정은 일가가 쓰지 않을까요? 김정은과 그 주변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도부들이 호화, 사치, 양주 마시고 뭐 이런 데 쓰겠습니까? 정말 저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것이 만약에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글쎄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검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일단은 일방적 주장인 상황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일단 봐주시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주세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2019년 하반기에 300만 달러, 36억 정도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전달됐다. 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이재명의 방북을 협의하기 위해서 김성태와 리호남이라고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 아태협 공동 개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김성태가 리호남한테 아니 이재명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까 좀 협조해 주시오. 리호남. 벤츠도 필요하고요. 헬기도 하나 띄워야 되고요. 한 500만 달러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회장,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 달러로 하자. 리호남, 오케이, 알겠다. 해서 300만 달러, 36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장혜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좀 복기해봐야 됩니다. 2018년, 2019년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소위 말하는 화해 무드가 한창 정치권을 장식하던 때거든요. 남북 관계가 분위기가 좋았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핵화 약속이 거짓말이고 다시 이 대북 관계 냉랭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바라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었다면 이 대북 화해 모드에 편성해서 본인도 인지도를 올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던 때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유야 제가 정치적 내막을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절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할 때 이 지자체 장중에서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랑 최문순 강원도지사 포함시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쏙 뺐어요. 그게 그 당시에도 이제 지난 경선에서의 앙금 때문이다 뭐다 하는 정치적 해석들이 언론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안 데려가고 박원순 시장이랑 최문순 지사만 데려가니까 더욱더 조바심이 나는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내가 단독으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대북 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단독 방북을 해내겠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서 나의 입지를 더 키우겠다라는 정치적 동기는 충분해 보이고 예. 김성태 전 회장도 이 과정에서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방금 전에 막 10분 전에 떴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찰 진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이 같은 방북 작업에 김성태 전 회장이 물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욱더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